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네버컬 영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많이 쉬었는데요. 예기치 않게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쁘진 않았는데 너무 경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건데 너무 많은 경기가 몰려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휴식을 주고자 유튜브는 한 2주 정도 쉰 것 같은데요. 네, 돌아왔습니다. 키보드가 고장났어서 새로 샀어요. 이번 주에 키보드가 생겨서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경기 EPL 23라운드입니다. 바로 직전에 wolverhampton과 레스터 경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경기도 재밌는 경기가 되길 바라면서 라인업부터 보고 오시죠. 네, 리버풀 포메이션 자체에 변화는 없지만 멤버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좀 있죠. 사실 그동안 제가 안 온 동안 부상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막 파비뉴가 센터백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마티비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오늘 경기도 선발로 오랜만에 나섭니다. 그리고 밀러 선수가 라이트백, 아놀드 선수가 지금 부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레스터전까지는 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밀러가 라이트백, 그리고 4-2-3-1인데 케이타가 왼쪽 윙포워드를 보게 됐어요. 이건 좀 의외의 선택인데 아무튼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4-3-3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양쪽 윙어 자하, 타운젠드 이 선수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맨시티를 이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완비사카 선수 어린데 잘하는 선수예요. 이번 시즌으로만 봤을 때 EPL 내에서는 라이트백 탑입니다. 왜냐면 공격력도 굉장히 좋아요. 빠르고 몸싸움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게 있다면은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골키퍼가 일단 넘버원 키퍼 헤네시가 부상이고요. 세컨 키퍼였던 과이타 키퍼도 부상이라서 지금 39살의 베테랑 키퍼인 스페로니 골키퍼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점을 조금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경기 끝나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And a goal. Van Dijk joins the attack. Shoots. Well, tell you what, deflected. Salah's in there. Yes! 1-1. Firmino. He can turn. Firmino shoots. Deflection. Yes! Bobby Firmino at the top end. And it goes. Header. And it's a free header. And it's 2-2. Through Tompkins. Milner's coming in. Across the goals. Baroni gets it away. Yes! Goal! 3-2. Mane's in the penalty area. Mane. Yeah! He's won the game for Liverpool, surely now! Max Meyer with a shot in. Alisson can't keep it out. 4-3. Panic over, folks. Liverpool win it. 네, 방금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4-3으로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일단 이기긴 했는데 항상 이길 때마다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좀 박수를 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경기예요. 실명을 했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정말 개 같아요.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 개 같은 팀이에요. 너무 축구를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 먹혀요. 그래서 좀 개 같아요. 3실점을 했다는 것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모든 실점이 상대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리버풀 선수단이 못해서 들어간 실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승점 3점을 얻어내긴 했는데 참 다음 경기가 많이 걱정이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행히 다음 경기까지 한 11일 정도 되는 기간이 있어요. 굉장히 길죠. 다행히 깁니다. 선수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부상당한 선수들도 이제 좀 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뭐 바이날돔이라든지 아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 참 4대3인데 전반전에 한 골이 터지고 후반전에만 6골이 터졌습니다. 그중 2골이 추가 시간에 터졌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기회가 좀 남았는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계속해서 수비를 했고 선수비 후역습을 했고 또 리버풀은 그에 대응해서 조금 덜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랑 미드필더들, 공격수들 앞에 있던 뭐 살라 그리고 이선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이었는데, 그리고 풀백들이 또요. 뒤를 받쳐주는 미드필더들, 뒤에 센터백들이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진영을 부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어요. 헛방을 하다가 실점을 하게 되었죠. 일단 실점 자체는 수비진의 실수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큰 건 공격진에서 압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너무 무리해서 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미드필더까지 가담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안 하고 진영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후반전에는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었어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반다이크라든지 조엘 마트비라든지 조던 핸더슨, 파비뉴 이런 선수들이 좀 덜 공격적으로 나섰던 전반전이라면 후반전부터는 이제 수비 진영, 수비 선수들이 또 많이 올라와서 공격에 참여함으로써 공격에 좀 더 활로를 열어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득점하더라고요. 동점까지 됐었고 또 연이어서 역전골까지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다가 그 코너킥 세트피스에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거는 일단 당연하게도 파비뉴 선수가 제대로 맨마킹을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실점 요인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비뉴 선수에게 이제 경기를 계속 공방전을 하다가 결국엔 또 한 76분이었나요? 그때 이제 기가 막힌 롱패스 그리고 밀러 선수의 재치 있는 원터치 패스로 살라가 어거지로 넣었는데 가만히 내둬도 득점이 되는 공이었어요. 왜냐면은 골키퍼가 공이 날라오고 있는데 골대 쪽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공을, 속도가 느려서 그랬지 속도가 좀만 더 빨랐으면 아마 자책골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다가 3대2로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밀너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사실 이 퇴장은 밀너 선수보다는 그 퇴장 장면 자체에서는 피르미누가 공을 받지 않고 그냥 흘렸던 게 좀 화근이 됐어요. 왜 그걸 흘렸을까 사실 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밀너 선수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 그냥 냅뒀으면 자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너가 레드카드를 감수하면서 공을 끊어내긴 했었는데 다음이 걱정이네요. 왜냐면 아놀드도 부상인데 레스터전까지가 출전이 불투명이에요. 이 선수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은 다행히 레스터전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라이트백을 볼 수 있는 선수가 파비뉴와 더불어 오늘 경기 막판에 나왔던 카마초 선수가 있는데 상대가 레스터니까요.
레스터 이제 공격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없는 카마초보다는 파비뉴가 뛸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좋은 것은 아놀드 선수가 복귀하는 거죠. 일단 바이날둠이 레스터전은 출전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벤치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파비뉴 선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원을 핸더슨, 바이날둠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또 케이타도 자꾸 미드필더인데 레프트 포워드로 써서 그렇지 미드필더 자원이거든요 원래. 뭐 랄라나도 있고요 급하다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드필더가 5명이 있기 때문에 파비뉴가 라이트백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스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시간에 득점을 했죠. 추가 시간에 마네가 달아나는 골을 득점을 했었고요. 그 득점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곧바로 실점을 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조금 화가 나는 장면이었어요. 왜 집중 안 했을까? 집중을 안 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점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력 싸움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물론 선수 실력에도 이제 선수의 클래스를 가르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만, 뭐 개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멘탈리티적인 부분에서도 월드 클래스와 그냥 그런 선수가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실점에 대해서는 리버풀스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옛날 얘기긴 한데 2시즌 전까지만 해도 막판에 극적으로 이기는 혹은 비기는 경기가 또 몇 번 있었잖아요. 리버풀이 그렇게 해서 승점을 많이 따낸 경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알고도 느끼고도 집중을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케이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케이타를 왼쪽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타는 왼쪽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케이타를 왼쪽에 두는 거지 싶네요. 왼쪽에 안 뒀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왼쪽에 두는 거지? 물론 어느 정도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샤키리가 나왔을 때 샤키리는 사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샤키리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자하가 또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또 마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자하 선수 라인에 세웠을 때 오른쪽 수비를 이렇게 버거운 밀더 선수와 함께 수비 가담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자하 선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케이타 역시도 어쨌든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수비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왼쪽 윙어 타운젠드라든지 아니면 뭐 완비사카의 오버래핑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수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영입을 하지, 케이타가 항상 왼쪽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차라리 이 시즌 초반 케밀둠 나왔을 때 그 1, 2라운드 밀너, 바이날둠, 케이타 이렇게 셋이서 쓰리미드를 봤을 때 그때는 미드필더로 나왔잖아요. 그때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로 왼쪽에서 뛰면서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정료에 비해 좀 떨어지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메이션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성급하게 케이타의 활약을 기다리기보다는, 만약 계속 왼쪽에서 쓰인다면 케이타의 활약을 성급하게 기대하다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이날돔 선수 같은 경우에도 뉴캐슬에서 왼쪽 윙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리버풀로 오면서 중앙 미드필더로 포메이션 변경을 한 경우인데, 그랬던 바이날돔이 16, 17시즌 때 영입이 됐는데, 사실 지난 시즌 한 말미부터 음레찬이 부상당해서 못 나왔던 그 시기부터 바이날돔이 좀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타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케이타에게도 최소한 한 시즌의 여유는 좀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3실점을 했습니다. 3실점을 했고, 뭐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트로피지,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여전히 최소 실점입니다. 13실점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좋은 페이스예요. 항상 클럽 감독이 1월달에 승률이 안 좋았고 그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 항상 리버풀이 고전하던 크리스탈 팰리스였었는데 어쨌든 승점 3점을 챙겨냈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승 트로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좋지만 좀 아쉽다라는 거죠. 다른 이긴 경기에 비했을 때. 사실 맨시티 경기 졌을 때도 이 정도로 뭐 실망하진 않았어요. 맨시티 경기 지고 울버햄튼 경기 졌을 때도 화가 났거나 실망하진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이겼음에도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네요. 물론 저야 여기 방구석에서 이렇게 영상이나 찍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의 팬으로서 조금만 더 선수들이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쁜 얘기 해볼게요. 살라가 멀티골 넣으면서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단독 1위고요. 2위인 오바메양과 그리고 해리케인과는 2골 차. 왜냐면 이번에 멀티골을 넣었기 때문에 리버풀에서 EPL 50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거의 이제 한 시즌 반 만에 기록을 했죠. 뛰어납니다. 굉장히 기쁜 기록입니다. 50번째 골을 두 번째 시즌을 치르는 도중에 기록했다라는 것에서 역시 살라는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약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아스널전 이후로 또 마누라 라인이 득점을 했다라는 것, 모두 득점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잘 싸웠어요. 잘 싸운 만큼 그래도 또 박수 쳐주고 싶네요. 좋은 승부였고 다시 만나지 말자잉. 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NCT를 상대로도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미 뭐 물론 이티하드 원정 가서 이기긴 했지만 홈이잖아요. 물론 지금 뭐 듣기로는 크리스탈 팰리스 홈 승률이 더 낮다고 하는데 그래도 홈이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좀 이겨주세요. 더 이겨주면 좋고 비겨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율네버컬러 영군이었습니다. 안녕.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